자, 지금 가격권에서 한 6개월, 1년 하다못해 50% 이상은 뜰만한 종목군들 우리 파트너분들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키워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들어주시죠.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OLED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글자는 참 못 써요. 네. 자, 우리 이경락 파트너께서는 꿈이 현실로. 자, 강종혁 파트너께서는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 하면서 손가락까지 꾹 찔러주셨는데, 자,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SFA, 네, 이경락 파트너 일진머티리얼즈, 강준혁 파트너 파워로직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도 뭐 얼추 이름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안전한, 네, 뭐 위험하거나 이럴 기업은 아니죠. 과연 50% 이상 좀 뜰만한 내용이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먼저 이게 뭐 키워드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관련된 내용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경락 파트너께서 꿈이 현실로, 네. 일진머티리얼즈 꿈이 현실로.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네. 일렉코일 만드는 기업이고 이번에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 픽업 트럭 이제 모터쇼가 있었어요. 보셨나요 혹시? 그럼요. 네. 이거 뭐 유리를 갖다가 예, 그 깨진 건 아쉬웠는데. 그렇죠. 근데 그 차가 그 제로 빼기 2.9초예요. 2.9초면 포르쉐 911보다 빠른 거거든요. 근데 그 차량의 가격이 4천만 원이고 또 이제 그 망치로 차문을 쳐도 기스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IT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지금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들. 그리고 오늘 뭐 그 푸조나 뭐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푸조, 지프 이런 기업들이 PCA랑 FCA인가 합병했었어요. 이 두 기업이 합병한 이유도 전기차 업체들이 무섭게 치고 나오니까 전기차로 변화하기 위한 라인업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합작 회사를 만들었는데 내연기관 차량들이 또 이제 크게 변화하고 있죠. 점진적으로 전기차가 정말 성큼 다가오는 시대가 왔다. 그런 의미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 일진머티리얼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꿈이 현실로. 우리가 뭐 전기차 그동안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아직은 뭐 사실 대중화됐다고 보기는 전혀 힘든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들 보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전기차 시장이 이제 현실이 되는 시장이 왔다.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는 일진머티리얼즈 준비를 하셨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그 제가 이거 준비했는 거는 그 제가 좋아하는 미드가 하나가 있는데 네. Person of Interest라고 하는 미드가 있어요. 이게 음모론 비슷한 미드인데 AI가 이제 각지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부 감시를 하고 네. 뭐 그런 미드입니다. 좀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들이 일단 그 카메라를 어떻게든 좀 피하려고 그러는데 피할 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도 카메라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향후에도 카메라는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할 때는 파워로직스의 카메라, 소위 말해서 이제 삼성에서의 어떤 스마트폰에서의 카메라 모듈 수가 증가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얘기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것 외에도 집에 가만히 보면 카메라, 그냥 있는 카메라가 한두 대씩은 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을 4차 산업혁명에서도 카메라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파워로직스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 5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요. 또 배터리 보호 회로도 하고 또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하는 기업이죠. 아직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카메라 모듈 쪽이고 삼성전자향 매출이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자, 아무튼 오늘은 뭐 코스닥 150에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이게 들어가는구나 이러다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를 못했다 보니까 오늘 외인 기관이 급하게 사면서 오늘 좀 제법 오르긴 했는데, 자, 어쨌든 요거 한 6개월, 1년 보면 지금 자리 오늘 제법 올랐지만 50%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고 또 그 이상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잠시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 OLED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자, 이거 다 아는 기업이 SFA이긴 한데 너무 솔직하게 적어주셨네요. 이 세 가지가 다 성장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꾸준하게 보시면 이 산업의 성장과 함께 SFA의 주가도 같이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보통의 경우를 보면 뭐 OLED를 하는 회사들은 OLED만 하고 2차 전지를 하는 회사들은 2차 전지만 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SFA 같은 경우에는 OLED 쪽 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물류 자동화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 성장을 하는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다 수혜가 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그 내년도 실적이 또 그 2017년도 이후에 가장 최대 실적을 초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SFA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SFA 우리가 뭐 이것도 뭐 사실 삼성 관계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삼성전자 설비 투자할 때마다 또 뭐 공장 자동화 설비를 막 들어가야 되니까 네, 관련된 부분을 거의 뭐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워낙 돈도 잘 벌고요, 네, 꾸역꾸역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좀 단점이 있다면 워낙 엉덩이가 좀 무거워서 네, 하긴 시가총액도 한 1조 5천억대 되고요. 엉덩이가 좀 무겁다 보니까 빠지지는 않는데 이게 또 올라가도 좀 가다 말고 해가지고 조금 엉덩이가 무겁긴 하지만 자 어쨌든 뭐 내년에는 신고가를 한번 낼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뜰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세 종목 중기후망주 제시 지금 받았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한 50% 뜰만한 이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실적 좋아지는 시기이긴 한데 네. 한 50% 정도 뜰만한 내용이 될까요? 그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어요. 저 이스터클럽에서 그리고 뭐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에 삼성 SDI랑 LG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배터리 업체들 두 개사가 사용해야 되는 동박의 필요량이 한 5만 톤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일진 머티리얼즈나 우리나라의 또 KCFT 두 개사가 이제 그 동박을 만드는 업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KCFT가 3만 2천 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2만 2천 톤 정도 생산합니다. 그러면 5만 4천 톤이에요. 근데 다른 고객사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KCFT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도 있고 뭐 앞으로 또 CATL과 BYD 같은 기업들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또 SK 이노베이션도 있고요. 이 두 개 업체로 들어가는 것만큼만 생산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겠죠. 물량이. 그래서 2019년도에도 이 일렉포일, 그러니까 동박 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했는데 2020년도가 되게 되면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격 인상이나 마진율의 개선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또 주 고객사가 삼성 SDI인데요. 내년이 유럽이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전기차가. 그동안 이제 미국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기차가 성장해 왔고 중국은 자국의 로컬 브랜드사들을 통해 가지고 성장해 왔는데 유럽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런 문제 때문에 천문학적인 벌금을 업체들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를 더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LG화학도 지금 폴란드에다가 공장 준공 2020년도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하고 삼성 SDI 헝가리 쪽에다가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 부족 현상이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유럽 쪽에서 전기차 폭발적인 판매량 증가 보여주면서 내년도 실적 한번 시원하게 한번 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아마 전기차는 대중화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전기차 가격의 거의 30%가 또 배터리 가격인데 이 배터리의 또 핵심 소재가 일렉포일이죠. 이 전 세계 일렉포일, 이 전기차 배터리용 일렉포일 세계 시장 1위 업체가 일진 머티리얼즈고요. 워낙 지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금 공격적인 증설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2, 3년, 3, 4년 실적 계속 느는 거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내후년이면 순익단으로 한 1,000억 정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 성장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25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2조 5천억 정도 평균 목표가 좀 세게 주는 데는 한 3조. 그래서 보통 목표가 보니까 한 2조 5천에서 한 3조 정도 부르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은 1조 8천억대다 보니까 요 가격에서 좀 밀리면 항상 또 하방자고 팍 올라오는 이런 특징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파워로직스가 참 그동안에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도 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삼성에서 이 뭐 카메라 모듈 쪽 약간 뭐 중화권 쪽으로도 좀
뭐 거래처 다변화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온다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잘 가다가 지금 고개를 좀 숙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어쨌든 오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스닥 150 종목에 신규 편입이 돼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인 기관 수급 좀 붙어서 단기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이제 중기적으로 또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우리가 이제 파워로직스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동종의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MC넥스는 이미 시장 최고가 근처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파워로직스는 약간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까지 그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 거냐. 스마트폰에 100개의 카메라 모듈, 200개의 카메라 모듈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달리고 있는 방향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5G 시대에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체감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AI 그리고 이제 VR이라든지 AR 특히 AR 부분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카메라 이 모듈 수 자체는 이 AR을 적당하게 최적화할 수 있는 그 개수만큼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적화되는 개수가 한 14개 정도가 일단 된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일단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자동차에도 사이드 미러가 없어지고 카메라로 대체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있고요. 여기도 일단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드론을 날려서 재밌게 노는 데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이라든지 아니면은 풍력 발전 단지라든지 하는 부분에 점검을 하는데 보통 드론이 이제 향후에 많이 쓰일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거 점검하기 위해서도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사방천지가 일단 카메라가 되는 시대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도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름에서 보면은 파워를 로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차 전지의 보호 회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즘 ESS라든지 하는 부분이 화재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입니다만은 이 부분의 화재라든지 2차 전지의 화재라든지 하는 부분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이 파워로직스가 원래 하는 일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두 가지 굉장히 될 만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사실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벌써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사상 최대까지 예전에 이제 신고가 수준까지는 오르지 못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워로직스 삼성협력사고요.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만드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이번에 뭐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좀 전면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에도 보호회로 또 하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신규로 좀 진입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탄탄한 협력사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좀 실적을 내는 기업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560억 사상 최고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연초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 카메라 쪽의 거래처를 좀 다원화시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실적이 그럼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주가는 엎어질 만큼 엎어진 상태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시장에서는 내년에 5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올해보다 조금은 줄겠지만 500억 나오면 그래도 뭐 4천억대 위에서는 거래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어제가 시가총액이 3천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가격에서는 그래도 뭐 기본 30% 이상은 뜰 수 있는 자리였는데 자, 오늘 좀 제법 올랐습니다만은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는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된 매출이 우려했던 것만큼 줄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쪽 또 신규 매출 붙는 부분도 있고 또 배터리 보호회로 쪽도 전기차 쪽도 관련된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아직은 살펴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파워로직스 얘기 들어봤고요. 자, SFA는 앞서 제가 엉덩이가 좀 무겁습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돈은 잘 버는데 아무도 워낙 버는 속도가 뭐 한 왕창 벌면은 뭐 슈팅이 나올 건데 연간 한 1-20%씩 꾸준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주가도 그런 속도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가는 데는 잡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그 SFA가 가장 비쌌던 가격이 2017년도 6월 달이었더라고요. 이제 그때 가격하고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최고점, 역사상 최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낮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사상 최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면 주가 변동성이 커서 많이 올랐다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고점 대비 뭐 절반 이상 하락을 했다가 그걸 다시 이제 상승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2배 이상 상승을 해야 이제 최고치를 경신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SFA도 최근에 어떤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하락했었던 폭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뭐 고점 대비 그 사상 최고가에 있었던 주가 대비해서는 많이 조정을 받았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SFA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재차 경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뭐 LCD라던가 OLED와 관련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2차 전지라던가 이제 새로운 물류 쪽 관련된 산업에서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계속해가지고 발판을 보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라는 게 새로운 어떤 성장 스토리가 또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회사로 편입이 된 SFA 반도체가 있는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과거의 실적이 많이 부진을 했었고 적자를 내다가 올해서부터는 상당히 강한 실적이 성장하는 흐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SFA와 관련된 기업들이 과거에는 뭐 SFA 반도체가 실적이 안 좋거나 좀 부진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못 가는 좀 악재적인 영향으로 네. 이제 보였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아까 이현학 대표도 얘기를 하셨고 또 강정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방송 중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셨었는데, 2차 전지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삼성, SDI, LG화학 계속 증설 중에 있거든요. 글로벌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 지금 모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설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또 SFA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2차 전지 완성품을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기를 개발을 해서 2차 전지의 물류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검사 장비까지도 더해지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었던 장비보다 상당히 좀 효율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어떤 성장 스토리를 써 나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수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SFA 다소 조금 엉덩이가 무겁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사상 최고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경신 한번 기대를 해본다라는 말씀 네, 주셨습니다.